네, 이번엔 전화 연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되었나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기업은행입니다. 좋은 또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기업은행.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50원에 비중 70%인데요. 네, 1,350원. 네네. 혹시 요 70% 정도 비중 담으셨다는 거는 연말 배당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신 건가요? 작년부터 또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물타기 좀 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셨구나.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으면은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예. 그래도 과감하게 또 이렇게 또 매수를 또 공격적으로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원금 위치까지 다 돌아왔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연말 배당 이제 되면은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은데 안 와가지고 정리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최근에 금융권들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위원장이 마찬가지로 배당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 은행에 다 송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미국의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IB라든가 아니면은 CB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배당금 자체를 좀 줄여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배당은 금지는 하지 않겠지만은 자제해달라, 한도를 최대한 좁혀달라고 지금 의견을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간단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은행 파산한다? 그러면 2008년대, 2009년대 그때 나타났던 리먼브라더 사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충격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금융가들 다 무너지고 난리 났을 때 배당 챙길 먹을 사람 다 챙겨 먹었으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떠나서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례적으로 부양책을 거의 무제한 양극 불안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지금까지 풀어놨던 돈마저 회수 안 되고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은 기업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특히 이제 IBK를 조금 다른 은행들도 많으셨을 텐데 굳이 기업은행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보셨던 이유가 좀 유독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지주사들 좀 갖고 있다가요. 좀 네. 정리하고 기업은행이 조금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것 같아 유독. 그래서 저평가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셨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책은행입니다. 우리가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IBK 같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남지를 못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책을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사실 다른 은행주들보다는 좀 저평가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또 한계가 또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한지주라든가 KB지주,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 이제는 또 뭐 하나금융지주마저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이럴 때 오히려 좀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이 기업은행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사실상 주가가 지금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긴 하시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은행을 가지고 내가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겠다. 여전히 주가의 회복은 가능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정포가 갔을 때 또 내가 또 물타게 되는데 내가 이제 어디서 현금 끌어오지 이 걱정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초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작년도에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지금 단가를 굉장히 잘 낮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가지고 온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올해 끝나기까지 2주가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금 내가 현금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조정 오는 거 그대로 내가 맞받아치고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실 다른 지주사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 상품들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가 계속 제로 금리로 낮춰져 있고 여기에 국책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출 부분의 마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행이 쉽게 회복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거진 이제 매수가 근처로 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분할 매도를 조금씩 시작을 하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원금 찾으시고 분할 매도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서 차라리 좀 더 내가 탄력이 높은 반도체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저는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조정폭들 좀 밴드폭을 좀 다시 한번 선정을 드리면은 혹여나 9,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십시오. 차라리 9,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3% 5%씩 갑자기 급락하는 것은 쉽게 버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시는데 먼저 주력을 하시고 이 비중을 축소를 과감하게 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올해는 저희 매수가는 오기가 좀 힘들까요?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진단을 했을 때 시점이 현재 주가에 온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11월 정도였다. 아니면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였다. 그랬다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2주간의 시간이면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시청자분처럼 배당을 생각하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한국 시장을 할지 유럽 시장을 갈지 아니면 베트남 시장 갈지 중국 시장 갈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때 외국인들 일시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연중에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배당을 받고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가 위에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까지 충분히 저는 내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조금 나는 기다리겠다. 조금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70% 비중이 신용잔고 없이 나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신용잔고를 쓰시면서 아니면 혹은 뭐 대출 부채 자산을 조금 활용하셔서 이자를 내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이자라도 줄이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다른 종목 한번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